백세 시대 아카데미를 찾아주신 NH투자증권 고객 여러분, NH농협 임직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백세 시대 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백세 시대 연구소 장정민입니다. 자, 어제가 처서였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는 더 선선해진 것 같았습니다. 자, 가을이 오기 전에 환절기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강연을 마련했는데요. 딱딱하고 복잡한 주제에서 벗어나 우리 주변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더 잘 얘기하고 잘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 KBS 전 리포터이시자 전문 MC를 하시고 현재도 열정적으로 MC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면서요. 현재 아나운서와 국회의원들의 스피치 전문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파 CS 평생교육원 박기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감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박기현입니다. 네, 목소리가 쩌렁쩌렁한가요? 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저는 목청을 타고난 아이라고 제가 소개를 예전엔 했었고요. 그 다음 대전의 딸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대전 KBS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8남매 중에 7째 딸입니다. 예, 그럼 제 소개가 그냥 딱 끝나더라고요. 이제는 닉네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곱게 늙어가고 있는 박기현입니다. 이제는 시니어 모델 활동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지금은 스포티비라는 방송사의 팀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캐스터 분들 많이 아시나요? 스포츠 캐스터들은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니까요. 그다음에 여자 스포츠 아나운서들이 있죠.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노윤주 아나운서 골 때리는 그녀에서 골키퍼를 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이나연이라는 환승연애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더 인기를 끌은 그 친구도 저의 제자고요. 그런 많은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제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 저의 나이는 이제 그들의 엄마뻘인데 처음 상담을 하러 왔을 때부터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제가 맨날 고민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주제를 이렇게 던져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뭘 원하시냐 했더니 선생님은 정말 딸뻘, 아들뻘 하고도 되게 말을 잘하시고 훈련도 잘 시키시고 합격하고 나서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케어를 잘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소문을 낸 거죠. 제가 알기로 이 회사에도 제 제자가 있었습니다. 신혜리 아나운서라고요. 네, 아시죠? 너무 예쁘죠? 신혜리 제자는 제가 정말 아끼는 제자 3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아이들이 제가 안녕!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움찔움찔 하거든요. 저희 딸이 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딸들이 둘인데 제가 뭐 말만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움츠려드는 것이 항상 저의 숙제이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저도 훈련을 해서 10분의 1로 줄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 목소리가 가장 각광받는 장소는 군부대입니다. 네. 대전에는 계룡대가 가깝죠. 그래서 32사단이라는 조치원에 32사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행사 MC를 계속 연이어서 했었는데요. 사단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유는 마이크가 한번 나갔어요. 오늘도 이렇게 엔지니어분하고 PD님하고 미리 오셔서 막 세팅을 하셨는데 아까 마이크 테스트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볼륨으로 해드릴까요? 하니까 의아해 하셨어요. 마이크가 꺼져서 고장이 났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박기현입니다. 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갑자기 군대에 있었던 선임병이 생각나시죠? 그런데 마이크를 얼마나 적재적소에 내가 볼륨과 공명음을 사용해서 잘 들어가게끔 조리 있게 하느냐, 이게 저희들의 마이크 잡고 직업으로 사용하는 분들의 숙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후두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며칠 전까지. 그래서 어제도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관리해야죠. 핑계는 없습니다. 안 돼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더 무서운 건 앉아있는 의자가
전기의자다 생각하고 항상 저는 연습을 시킵니다. 첫 번째 아주 쉬운 게 있어요. 아나운서로 만약에 이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등받이에서 등을 떼시고 엉덩이에 힘을 바짝 주고 발 두 발을 떼보세요. 네, 그 상태에서 아 소리만 한번 내볼까요? 시작. 아, 그렇죠? 누군가는 중심을 잘 잡아서 안 움직이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날씬하고 날렵하게 보이는데 몸이 흔들거릴 수도 있고요. 네, 중심점을 바로 잡는 게 첫 번째 숙제예요. 더 빨리 되고 싶다. 아, 난 아나운서처럼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집에서 누워서 다리를 V자 모양 아시죠? 네, 누워가지고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숨 들이마시고 아, 야, 여, 예. 그렇게 집에서 누군가가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소리를 내고 있으면 저에게 와서 레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아름다운 대화법이라는 큰 틀에서 저의 이야기 보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처음 이 단어의 뜻을 봤을 때 뭐라고 써있나요? 아름답다라는 것이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이 목소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뤄서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더 무서운 것이 옆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 뭐라고 돼 있나요? 여리고 고운 계집. 네, 이제 저희가 아름다운 대화법을 하려면 여리고 고운 계집처럼 말을 하면 아름다운 대화가 될까요? 예, 그 표정을 한번 지어볼까요? 여리고 고운, 예, 도저히 안 되죠. 만약에 된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10대 미만의 청소년들 교육을 하는 걸로 제가 가면 되는데 저희가 같이 대화를 나눌 대상이 중요하죠. 예, 아리따운 모습으로 아름답게만 표현하고자 한다면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두 번째 가설이 있어요. 예, 팔을 둥글게 모아서 안아주는 모양으로 라는 뜻도 있죠. 저는 습관적으로 포옹을 되게 잘합니다. 제 두 딸에게는 잘 안 하지만 예, 저희 둘째가 한번 엉엉 울면서 저한테 따진 적이 있어요. 엄마 새끼는 학원에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뭐 갑자기 뭔 말이지? 그랬더니 제가 맨날 습관적으로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합격했어 어이구 내 새끼 오늘 숙제 잘했어 막 집에서도 전화를 하다 보면 학생들하고 예, 그 얘기를 얘는 듣는 거죠. 실제적으로 엄마는 자기한테 그런 표현은 아예 안 하니까 나는 엄마 새끼가 아니잖아 이러고 억울하다고 운 적이 있었어요. 내가 언제라고 우겨봤지만 맞더라고요. 예, 표현을 정말 안 하고 모든 것은 휴대폰으로. 예, 정말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는 다정하게 아니면 안아서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를 봐도.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가족보다 더 오래 있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끼리는 예, 어떠세요?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말하지 않아도 알죠. 심지어 가족들은 또 모르고 있는 것을 나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알고 조용히 메모지에 써서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갑니다. 힘내. 어머, 이런 포용력을 예, 저도 매일 느끼고 매일 경험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항상 아름답게만 하기에는 사람인지라 기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을 하면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아나운서들은 조절하면서 말을 하는지 오늘 그 비법을 다 털고 가면 안 되겠죠. 저는 시리즈를 노리고 있습니다, PD님. 네. 그래서 오늘 와보니 환경도 너무 좋고, 이런 곳에서 강의를 계속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욕심을 한번 부려볼랍니다. 자, 아름답다라는 것이 지금 저와 이 사진 속의 인물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놀랍게도 같은 사람입니다. 네. 얼마 차이 나지 않아요. 2년 전이고요. 몸무게는 5kg만 차이 납니다. 예, 관리를 하면 사진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요즘은 그래서 동영상으로 모든 것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네, 아나운서 시험에 여러분들도 블라인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도전을 만약에 하시겠다 하면 1차 영상을 한번 던져보세요. 휴대폰으로 찍어서 제출하시오예요. 그러니 네, 정말 선입견 없이 이 사람의 목소리와
입모양과 발음 구조가 정확하면 한번 불러보자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어야죠. 저는 첫 상담에서 그 얘기부터 합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 너의 합격 여부는. 도전해보자. 예.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사기가 되죠. 예, 조건이 없는데 어떤 회사에서 그냥 막 뽑아주진 않아요. 그쵸? 저는 대전이 고향이어서 대전 KBS에서 리포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사람은 그럼 서울에 있는 KBS에 가야 되나요? 아니죠. 제가 대전에 있어서 대전 KBS에 합격한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성악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목청이 워낙 크다 보니 항상 집에서 구박받는 7째 딸이었는데 6학년 때는 저를 놓고 이사 간 적도 있으세요. 예,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언니들은 다 이렇게 훌륭한 우등생, 장학생, 공부 잘하는 정말 책을 30cm 떼고 보라고 하면 30cm 자를 놓고 책을 읽는 그런 언니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럼 저희 언니들의 캐릭터는 어떤지 아시겠죠? 대충 본부장님급, 팀장님급의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가. 지금도 그래요. 저 말 못하는 애가, 저 모자랐던 애가 지금 뭐 한다고 돌아다니더라? 예, 종종 듣곤 합니다. 대신 제가 잘하기를 항상 기도해주는 언니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에게는 아들이 너무 귀해서 아버지가 항상 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야! 너! 야! 아도 아니고 어도 아닌. 저는 그럼 막 총알같이 달려가서 아빠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막 뭐든지 막 잘하는 딸이었어요. 그러면 아빠가 인정해 줄 것 같아서. 근데 초등학교 때 노래 잘해서 뭔가 상을 받아오면 아유 저거 이제 목소리만 커가지고 중학교 때 막 전국대회 또 막 나가고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유 공부는 안 하고 저거 뭐가 되려고 그려. 고등학교 때도 또 항상 이렇게 뒤처지는 것이 너무 서러웠었거든요. 그래서 더 개발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에게 좌우명이 고등학교 때 생겼어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 남자도 하고 저 여자도 하는데 나는 왜 안 돼? 보통 이렇게 자꾸 밟히고 눌리고 억눌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가 죽죠. 그쵸? 근데 저는 유난스러웠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하면 될 때까지. 그리고 해서 가져가면 야, 너 억척스럽다. 이 말 들으면 네. 인정. 또 다른 거는 제가 할 게 없나요? 사실 좀 부담스럽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런데 저는 그게 특이하다라는 거를 40살이 돼서 알았어요. 제가 특이하고 이제는 특별한 아이였었구나. 그래서 저 같은 아이를 보게 되면 자꾸 다듬어주고 싶고 자꾸 개발해주고 싶고 더 만져주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자, 대전 KBS는 굉장히 훌륭한 저에게는 대학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리포터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저는 전과를 했었고 가정 형편이 정말 어려웠어요. 보통 저희들 그 말 하죠.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요. 영양 결핍이 걸리면 항문이 찢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168이었고 50kg 그걸 유지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허옇고 키가 크니까 부잣집 막내딸인가 보다 하셨나 봐요. 그런데 제가 글도 잘 못 쓰고 방송 내보내면 맨날 사고치고 뭐 땜빵이라고 하죠. 막 생방송 중에 이런 말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쟤 누가 데려왔어? 쟤 막 PD님은 도망가셨고. 그런데 보도국 국장님께서 난을 계속 닦고 계시는 거예요. 난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나중에 이분이 한국난협회 회장님이 되시더라고요. 항상 한가하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 원고 쓰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다 타자기로 막 보도국 기자들이 이렇게 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뭔 일인지 아시겠죠? 저 또라이 누가 빨리 빼라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국장님 반응이 웃다가 앉아봐. 보조의자 하나 갖다 놓고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육하원칙이 뭔지, 그 다음에 헤드라인은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가서 네가 질문하고 인터뷰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뭐뭐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대단하시죠? 금방 그만둘 것 같아서 일부러 더 어렵게 알려주신 거래요. 그런데
제가 계속 나오더래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혼나고 방송사고 쳐가지고 창피할 것 같은데 계속 나오길래 쟤는 진짜 뭐 때문에 저러지? 그리고 보니까 맨날 옷도 똑같아. 아, 넌 옷이 없니? 예. 옷이 집이 가난하니? 집에 왜 안 가? 예, 집에 갈 돈이 없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나오는 식권 주시고 저희 선배 김희숙 선배님은 저한테 자기가 가서 헤어 메이크업 받을 그 아나운서들한테만 제공되는 협찬사들 있잖아요. 그거를 6개월을 저 모르게 해주신 거예요. 6개월 뒤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죠? 돈으로 나오니까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셨어요. 따옴표. 네 후배한테 갚아. 문장이 틀렸죠. 어법이 안 맞죠. 후배한테는 베풀어져. 예, 지갑을 여는 선배가 멋있게 대려 나한테는 돈 요만큼만 갚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KBS의 정신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후배한테 갚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지갑에 조광민 카드라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 카드. 네, 그걸로 아이들에게 아주 후하게 항상 베풀어요. 저희 남편은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고요. 예, 근데 그 카드로 밥을 한번 사주고 그게 뭐라고? 커피 한 잔 사준 제자가 저처럼 구겨지다가도 펴지고 쭈그러들었다가도 다시 도전하고 일어나더라고요. 시네리가 그 친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여러 곳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 저의 과거의 사진을 오늘 레트로 감성으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PPT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오는 사람들 없죠. 네, 정말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은 라디오 리포터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심대평 도지사라는 분이신데요. 그 옆에 서 계신 분이 부인이세요. 사모님인 거죠. 그런데 제가 행사 진행을 할 때마다 항상 보조 MC처럼 이분이 계셨었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너무 방송을 잘하시는 거예요. 패널로 대전에서는 정말 그냥 방송인이셨어요. 이 두 부부가.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말재간, 그다음 방송할 때 어떻게 쳐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던 선배님이시고요. 그다음 옆에는 열린음악회 대전에서 제가 진행했던 사진입니다. 저 때는 44 사이즈라서 저 사람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아쉽지만 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조광민입니다. 저의 남편은 지금 KBS에서 TV기술본부 국장을 역임했고 지금도 활동 중이고요. 제 왼쪽에 있는 분이 성악가 엄정행 선생님이세요. 저는 저분한테 레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엄감생심, 뭐 레슨비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날 음악회, 그 열린음악회가 신탄진 야외예요. 끝날 때쯤 무대 위에서 이분한테 제가 말했죠. 저는 성악가가 꿈이었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은 이렇게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었어요. 리허설 때. 끝날 때 갑자기 무대 위에서 저를 잡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박기현 MC, 대전의 딸입니다. 원래는 성악도로 저의 후배가 될 친구였는데 이미 거기서 끝났죠. 저는 눈물이 폭풍수처럼 내려오면서 이분은 왜 이런 말을 하실까? 앞으로 이 친구가 이 무대 위에서 노래하듯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열화 같은 박수로 응원을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선배로서 후배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주신 거죠.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작두를 타고 음악회 사회 전문 MC로 활동을 아주 든든하게 할 수 있었고요. 저에게 심어진 그 씨앗 하나가 지금까지 26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쌍둥이를 안고 있는 아주머니가 한 분 보이시죠? 저희 넷째 언니입니다. 가족들을 동원해서 방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는 미스코리아 배출 미용실 전국 원장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제가 스피치 강사로서 미인대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지금까지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저희 넷째 언니가 저에게 했던 그 말 때문에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너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니? 언니가 보기에는 제가 막 나가서 놀면서 일하는 것 같고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았는데 얘는 뭐든지 잘 돼.
잘 되는 과정은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언니에게 엊그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을 나가게 됐는데 아름다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한 번도 아름다운 대화를 우리 가족들하고는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냐 했더니 해. 그렇게 해서 네가 개발이 됐다라는 걸 얘기해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쭉 이어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음악회 MC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무대 뒤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청바지에 티 늘어진 거 입고 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일만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이 사진과 아까 전의 사진 20년 차이였어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거의 뭐 15년 전. 그리고 이거는 몇 달 전이에요. 25주년 데뷔 기념으로 다시 음악회 사회를 보러 간 날이었습니다. 최성훈 씨라고 라포엠인가요? 거기에 이제 테너 맨 끝에 계신 분. 그분의 팬클럽이 이렇게 막 와 계시는 거예요. 200명 넘게. 막 대본을 열심히 저렇게 엎드려서 썼어요. 3번을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오늘의 주인공 그 사람을 응원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뭔가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25년치를 5분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최성훈 성악가도 25년 동안 자기가 연마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2분 혹은 3분 안에 다 보여드리기에는 모자라겠죠.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걸 여러분들한테 다 쏟아놓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프닝을 고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나운서 준비생들에게는 글밥을 늘리는 연습이에요. 저의 예를 들어주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렴. 또 특이한 저의 이력 중에는 스포츠 중계 이력도 있습니다. 작년이에요. 인바코리아라고 해서 국제대회에 바디빌더 나가는 친구들을 8시간 동안 생중계를 합니다. 지금도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죠. 여자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는 많이 못 보셨죠.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일부러 갔고요. 옆에 이제 쇼니 씨께서 헤드 저지였는데 지금까지 진행한 사람들 중에 가장 우렁차고 재밌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덩치도 거의 비슷하죠, 저랑. 그리고 옆에 있는 마선호라는 선수가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서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너의 사진을 올려도 되니? 저 선수가 이틀 전부터 물을 아예 안 마시더라고요. 안 마셨대요. 저희가 보진 못했지만 근데 무대 뒤에서 뭔가 하얀 가루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뭘까요? 맞히는 사람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쏘겠습니다. 하얀 가루 의심스럽죠? 뭐였을까요? 소금! 네, 제일 먼저 손 들었으니까 정답이에요. 왜 먹을까요? 소금을.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요. 몸 만드시는 분들은 안 만들어 봐서 모르는 거죠. 삼투압 현상. 진짜 사람이 소금 조금 찍어 먹은 걸로 얼굴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남아있던 소금 물기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파이널에서 1등한 선수는 하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네가 목표하는 방송국에 가고 싶니? 그러면 마른 오징어에서 물을 짜내듯이 마지막까지 쥐어짜서 연습을 해서 이뤄내야 된다. 맞죠? 그리고 저는 정치인들 스피치를 우연히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목이 자꾸 쉬니까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도 지금 쉰 목소리를 계속 한번 내봤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에코를 넣어서 입금이 되면 이 소리로 바뀝니다. 중요하죠. 주유가 돼야 차가 가는 것처럼 입금이 되기 전에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가 쉬어있는 분들은 잘못 내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아세요. 뭐를 잘못 내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바람을 빼면서 긁어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꼭 우리가 어떤 뭐 방송을 해야 되고 무대에 서야 되고 대변인이 돼야 되고 막 아나운서 부장 출신에 저렇게 황수경 선배님처럼 막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죽을 때까지 말은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성문이라는 게 있죠. 지문처럼 성문이 있어서 그 사람의 고유 목소리는 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얼마만큼 내가 잘
윤기 나게 닦고 저희 보도국장님 난을 그렇게 닦다가 협회장까지 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각자의 성대를 소중하게 매일 닦아주기만 하셔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자, 이런 친구들과 유명한 동료들, 후배들, 방송을 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 말을 하다 보면 뭐가 즐거울까요? 얘기거리가 많아서 갓지현이라는 막 해설자, 저분이 왔을 때는 막 아이들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웬만한 인기 있는 아나운서보다 더 인기 많으세요. 그리고 노윤주 아나운서도 막 오면 아이들이 막 구경을 해요. 신기하죠? TV에 나오는 사람 보니까. 근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저는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말하셔도 돼요. 네. 귀가 즐거워요. 아까 처음에 제가 아름답다라는 것이 그 뜻 말씀드렸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눈과 귀가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면 그게 아름다운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뭐를 만족시켜 주셔야 돼요? 소리, 귀에 들리는 그 청각. 보여지는 건 다 아름답잖아요. 너무 잘생기셨고 멋있고. 그렇죠? 오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와서 앉아 계시는 거 맞죠? 네. 네. 흔히들 나의 그 컨디션, 피지컬이라고 하죠. 보여지는 값이 중요한 직업이라서 맞습니다. 그런데 헤어스타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막 오늘 저 좀 눈에 힘을 줘봤어요. 반짝이도 붙여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광채가 나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워지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한계점은 있어요. 그릇이라고도 표현하죠. 깜냥이라고도 하죠, 저희가. 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다 아실 거예요. 사실은 전쟁 후에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집에 가서 보면서 오늘도 무사하시네요. 이게 안녕하십니까 였어요. 그쵸? 안녕하세요. 저희가 흔하게 말을 하지만 안녕하십니까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가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딱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2320번 박기현입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다정하게 들리나요? 이걸 먼저 물어봐요. 둘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음가, 자기 입모양, 딕션에 맞춰서 제일 듣기 좋은 걸로 선택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저는 학생들이 한 달에도 어제도 저녁 수업 했을 때 25명 정도 평균 매일 월화수목까지 수업이 있고 토요일에도 토요일 수업이 있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듣는 건 안녕하십니까? 요것만 무한 반복 몇천 번을 듣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는 순간 얘가 합격하겠다 안 하겠다. 가끔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만큼 연습했는지 연습량도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고객을 만나는 영업직에 계신 분이 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나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객을 만나서 영업을 해야 되는 파트에 계신 분들? 안 계세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 분들은 그럼 혹시 연구원? 아니죠? 각 파트별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오신 거죠. 혹시 진짜 안녕하십니까를 하루에 몇 번 사용하실까요? 우리 맨 앞에 계신 여자분. 그렇죠. 그냥 출근할 때 아는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걸로 끝나시죠.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은 없으세요? 만나면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렇죠, 그렇죠. 악수할 때 막 두 손으로 손등을 비비면서 이렇게는 안 하시죠. 친척하려고. 세게 악력을 사용해서 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분은 언제 이 말을 내가 낯선 환경이나 언제 필요하세요? 처음 보는. 많이 마주치세요? 자주는 아니지만 오늘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너무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그 옆에 계신 또 남성분은 언제?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이 이제 마트 계산원일 수도 있고요.
예,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운전하면서 계산할 때 뭐 만나는 예, 정말 처음 보는 분이거나 예, 언제 처음 보는 사람을 마주칠 수 있으세요? 장소? 아, 회의할 때도 처음 보는 분들을 많이 마주치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제가 이렇게 네 분한테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했잖아요. 저는 그때 어딜 볼게요? 앞에 계신 분, 저 뒤에 계신 분이 어떤 행동을 하나 지켜봤어요. 그쵸. 내 시선이 잠깐 다른 데로 돌아갔을 때 잠깐 뒤에 계신 분들은 내 포커스에서 넘어갔다 생각하고 잠깐 숨고르기를 하시게 되죠. 나한테 아직 질문이 안 왔으니까 아직 내 순서 멀었어. 그때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는 거죠. 네, 맨 뒤에 계신 핑크색 옷을 입으신 분 맞나요? 네. 언제 말이 필요한가요? 저는 사실 지금 제가 민우형으로 저랑 똑같이. 네. 근데 저는 PT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네. 그럴 때 많이 좀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심사위원. 매번 심사. 그쵸. 저희 아이들이 둘 다 입시생이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그 시험만 끝나면, 대입만 끝나면, 고입만 끝나면 다 인생이 끝날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부터 시작인 거, 아직도 진행 중인 거, 죽을 때까지 시험을 보는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만 말하지 않을 뿐. 커가는 꿈나무들에게 짓밟지 않고 후배들에게 계속 베푸시면서 너에게도 전기 의자가 곧 나타날 거야. 그거를 미소로 계속 견딜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시선, 그쵸? 그 다음에 손, 바디랭귀지, 움직임, 그쵸? 제가 한번 걸어가면서 해볼게요. 이거 소리가 들리죠? 네. 아유, 마이크 편하네요. 저는 이제 핸드 마이크가 더 익숙한 사람이라 괜찮습니까? 네. 움직이면서 말을 하는 게 가장, 그쵸? 힘들겠죠? 연기자도 아닌데. 네, 뭐 현빈같이 생기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해서. 네. 혹시 어떤 상황에서 제일 난처하고 말하기가 힘드셨어요? 분위기 좀 어색할 때. 그렇죠. 지금 되게 어색하시죠? 그렇죠. 정말 이 팔을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네, 이렇게 불스 누군가가 막 처음 보는 사람이 막 다가와갖고 눈을 마주치고 막 숨소리도 들리고 막 온도도 느껴질걸요? 네, 더 가까이 가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되잖아요. 네. PT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잘 해내야 되잖아요. 1, 200만 원이 아니던데요. 예. 1억, 10억 막 이런 단위수로 PT를 해야 되니 얼마나 압박이 심하시겠어요. 그런데 최고 난이도 방송사 면접, 그래 처음 보는 사람에서 최고 난이도다 치자. 그 다음에 재능이 있어. 이 사람 프로필 보니까 어마어마해. 그런 사람을 뽑을까요? 노력을 하는 사람을 뽑을까요? 글자만 보면 답은 나오셨죠? 노력하는 사람은 그날 3분 봐가지고 얘가 어떤 노력을 하는 줄 알아. 그쵸? 억울하죠. 나에게 주어진 3분 안에 내가 그동안 했던 노력을 짧고 요약해서 간단하게 PT 하듯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칼루이스인가요? 달리기? 9초를 뛰기 위해서 그 사람은 몇 년을 뛴 거예요? 4년을 뛴 거예요. 2분짜리 작품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 12시간 당연히 풀로 돌려야죠. 될 때까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타를 뽑을까요? 직원을 뽑을까요? 답은 있죠. 스타! 답을 말해 보실래요? 직원을 뽑아야 될까요? 스타를 뽑아야 될까요? 스타. 속삭이듯이. 네, 직원을 뽑아야죠. 우리는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부려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그 친구가 지쳐서 아프다고 해도 너는 해낼 수 있어. 일로 와. 커피 한 잔 사줄게. 혹은 조광민 카드를 꺼내서 밥을 사주면서 얼르고 달래서 또 일을 하게끔 시키시면 됩니다. 소처럼 일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일하기 싫어? 그럼 쉬면 돼요. 집에서 편안하게. 근데 집이 있어야지 쉬지. 그쵸? 자동차로 여행 가래. 차가 있어야 가지. 방법은 또 있죠. 헤엄쳐서 건너가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제가 왜 여기 서 있게요? 이 자세로 3시간을 서 있게 합니다.
3시간 수업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는 막 잘 될 거야. 야, 우리 개강식 때 만나요. 그리고 개강식 첫날 다 벽에다가 아이들을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분을 한번 오늘 도전해 보세요. 15분. 예, 좀 이따가 이제 사무실에 이제 진강이 어마어마한 장면이 목격이 되실 거예요. 다들 벽에 가서 서 있을 테니까. 예, 15분을 서 있는 거가 우선 아무렇지 않게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이 된 분이 있다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세요. 이직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어깨를 펴 써 있나요? 뒤에 있을 거예요. 자, 앉아있는 이 의자가 굉장히 편안하고 고급진 의자예요. 대신 말하기에는 최악의 의자인 거죠. 예, 등이 어떻게 돼요? 거북이처럼 말아지죠. 예, 그래서 어깨를 쭉 뒤로 밀어서 견갑골, 날개 쭉지 있죠. 걔네가 반듯하게 펴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일명 아나운서들은 어떻다? 이미지가 도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도한 게 아니라 인체공학적 설계로 이 자세가 바른 자세이기 때문에 1번, 3번 카메라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60도를 돌아도 이 사람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돌아섰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은 뿅 하고 나타나면 안 되겠죠. 어깨가 말려있는 순간 소리는 아픈 사람처럼 변합니다. 저희가 아플 때 이렇게 하죠. 의사 선생님한테. 근데 아나운서들은 직업병이 있어서 이 상태로 의사 선생님한테 말을 합니다. 제가요 지금 후두염이어가지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괜찮으신데요? 아니요, 제가 상태는 원래 더 좋습니다. 먹힐까요? 제가 어제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병원 가서. 근데 다행히 그 원장님은 저 예전 목소리를 알고 계셔서 많이 상하셨네요 하더라고요. 침도 맞고 주사도 맞고 다 했습니다. 다행히. 자기의 전력을 그래서 항상 한 분한테만 가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바른 자세는 빠르기, 이건 말하기의 바른 자세예요. 빠르기, 포즈, 발음, 호흡이 일정하게 점수표에 매겨지면 그 친구는 합격입니다. 그 다음 시선, 태도. 짝다리 짚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느껴지시죠? 거북하다. 계속 다리에 힘을 주고 균형을 맞춰갖고 서 있으려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표정 당연히 중요하죠. 눈두덩이에 힘을 줘 라고 제가 항상 훈련을 시키는데 눈두덩이 한번 힘 줘보세요. 눈두덩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우선 오른손 팔, 오른팔. 저는 왼손으로 해볼게요. 오른팔을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발 들어보세요. 들리시죠? 내려왔죠. 자, 이번엔 위를 움직여보세요. 위. 돼요? 우린 초능력이 다 있어요.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신경을 쓰면. 그 다음에 왼쪽 귀 움직여볼까요? 안 되죠. 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눈두덩이 이거 진짜 얇잖아요. 작잖아요. 근육. 얘도 힘을 주면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현빈, 뭐 손예진, 막 연기자들, 막 이병헌 이런 분들은 눈을 쳐다보면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저도 실제로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압도하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발산하려고 눈두덩이까지 힘을 주고 말을 하니까 뭔가 굉장히 저 사람한테는 빛이 나고 특이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계속 눈두덩이에 힘을 주고 고객과 만나서 PT를 할 때도 힘을 주고 그렇죠.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죠. 그 만화처럼. 그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주자처럼 말하기를 저는 가르쳐요. 반주법이라는 게 있어요. 반주법, 교회 반주법, 그 다음에 피아노과 들어간 친구들한테는 그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반주자가 그렇지, 반주 잘해주면 되겠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입시 처리되면 반주자로서 몇 억을 버는 친구도 있어요. 그 시즌만 되면 이 친구만 찾아요. 그 왜?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반주를 해주면 합격 못할 친구도 합격을 한대요. 근데 친구라서 만약에 친구가 연기자면 너 나 옆에서 연기 좀 해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가수 친구가 노래방 가서 한번 노래를 불러줄 수는 있겠지만 반주자 얘를 굳이 제가 어떻게 반주하는지 본 적은 없었는데 한번 시켜봤었어요. 피아노 옆에 있을 때 한번 반주를 해봐 네가 어떻게 해주길래? 제가 노래를 하다가 엇박자로 노래를 해봤어요. 고향의 봄. 어려운 노래도 아니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러다가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해봤어요. 오? 근데 그 박자를 맞춰서 네. 제 호흡하고 똑같이 숨을 맞춰서 이 친구가 반주를 하더라고요. 이거다. 관중들이 호흡하는 게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요?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저 뒤에 계신 분이 뭐를 하고 있는지, 이쪽 분은 지금 뭐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쪽에 있는 분은 지금 전화를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언제 눈치 봐서 나가야 되지, 막 이런 게 다 호흡으로 느껴져요. 그쵸? 근데 그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반주자는. 그 사람이 돋보일 수 있게. 그래서 호흡하고 박자를 맞춰서 말을 해야 돼요. 심사위원이 질문을 했어. 이제 내가 협상을 하러 갔어. 네, 고객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사투리를 쓰고 말도 되게 빨라요. 근데 무슨 말인지 중간에 하나도 모르겠어. 한 두세 개는 잊어버렸어. 빨리 막 적어야겠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만 말해 주세요. 이거랑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질문형으로 유도해서 부탁하면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아, 제가 말이 빨랐죠. 본인도 알거든요. 그런데 정중하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하면 요구가 아니라 그분은 저하고 자기의 단점은 들켰지만 막 모멸감이 들거나 창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그 거래를 했을 때보다 나하고 거래할 때 누구씨랑 얘기하면 편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했어요. 이러면서 다가오겠죠. 네. 면접관한테도 저는 그 방법을 쓰게끔 아이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자, 포즈, 끊어읽기인 거죠. 끊어읽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부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끝! 이제 나가셔도 돼요. 자, 이게 뭔데요? 오늘 할 거 여기서 다 했어요. 에? 주어 구간, 목적어 구간, 서술어 구간으로 숨을 쉬고 말씀하세요. 생각해보면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야? 이거를 이제 친구랑 대화를 하셨어요? 아니면 이제 직장 동료랑 진짜 오늘 저녁에 뭐 드실 거예요? 저는 파스타 먹을 거예요. 어떤 파스타요? 크림 파스타요. 왜 좋아하세요? 맛있어요. 그렇죠? 자, 주거니 받거니 끊어가기가 되면 괜찮은데 제가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야? 파스타 좋아한댔잖아. 나랑 그러면 몽골레 파스타 먹을래? 할 말이 없죠. 운동선수들한테 인터뷰하는 스포츠 아나운서들이 첫 번째 실수가 그거죠. 현장에 나갔어. 막 나는 막 오늘 데뷔 무대야. 말니까 어떻게 해요? 네, 오늘 2022, 2023 최고의 MVP 선수로 선정된 허운 선수를 만났습니다. 정말 오늘도 너무 멋지고요. 진짜 아까 보니까 MVP 다 받을만 하셨어요. 특히나 뭐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 그러셨죠? 지가 다 말했죠.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이 사람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반주자라고 갔더니 뭐 한 거예요? 지가 작두 탄 거죠. 작두 타고. 예. 춤추고 노래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예. 그러는 순간 전달력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읽기는 어떻게 끊어읽기다? 예. 문장이 길면 길수록 더 3구간으로 나눈다. 주어 구간, 예. 목적어 구간, 그 다음 서술어 구간으로 잘라서 PT를 준비했을 때도 그거를 응용하시면 돼요. 아, 내가 다 잘 만들어놨는데 말하다가 내가 어디서 샜지? 호흡이 끊어가지 않으니까 앉아있는 사람은 숨 넘어가는 거죠. 그쵸? 이 사람도 나랑 같이 숨을 쉴 수 있게끔. 그래서요,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숨 한번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가면 될 것을 그 1초가 굉장히 길다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다 같이 3초를 한번 세볼게요. 준비 시작. 1초 2초 지금 이미 제가 제스처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셨죠. 여기서 혹시 아이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 아이가 처음에 철봉에 매달렸을 때 기억해 보세요. 네. 애가 매달렸어. 어떻게 해요? 15개월짜리가 매달렸어. 1초, 2초, 3초, 4초, 5초. 애가 실제 매달린 건 겨우 3초도 안 되는데 11초를 막 매달렸다고 막 엄마는 거짓말쟁이가 되죠. 예, 초를 되게 빨리 세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1초, 2초, 3초, 4초. 예,
되게 느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오늘 여러분들의 컨트롤 타워로 임명합니다. 손도 들키죠. 네, 박자를 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팔을 실룩거리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꾸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박자 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안 들키는 곳은 어디다? 엄지발가락. 예, 신발 안에서 이렇게 막 움직여도 눈에 안 띄어요. 미스 코리아 훈련할 때 제가 이 방법을 씁니다. 자기가 막 달려가는 것 같고 뭔가 말이 꼬이는 것 같으면 빨리 엄지발가락으로 컨트롤 타워. 우리 이제 부조정실, 주조정실이라고 말하잖아요. 인이어가 있으면 PD가 여기다 콜을 해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선생님이 거기 현장에 가 있어도 불안하잖아요, 아이는. 그때 선생님이 여기 있다고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넌 엄지발가락으로 널 조절해. 예, 평상시 연습해놔야 돼요. 자, 다 같이 엄지발가락을 움직여 볼까요? 예, 아주 잘하고 계세요. 실룩실룩 잘 보여요? 자, 예. 아, 나의 마음에, 움직임에, 속도에, 호흡에, 컨트롤 타워 여기다 하나 집어넣고 있으면 들키지 않고 내가 막 흥분했지만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고 속도도 조절할 수 있는 타워가 생겼구나. 이때부터 조금씩 달라져요. 자, 그 다음 장음. 우리나라에는 장음이 있죠. 혹시 모르고 계셨던 분이 계신다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원망하거나 엄마를 원망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예, 장음은 우리나라에서 대자, 그렇죠? 대자는 다 장음이라고 그냥 우기셔도 돼요. 대학생, 대법원, 검찰, 경찰, 장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 선수, 대회, 다 장음이겠죠. 대자 장음이니까. 그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박기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맞을까요? 이건 또 틀려요. 네, 장음이 연속으로 올 때는 맨 앞에 있는 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박기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앵커가 멘트를 했던 거예요. 그냥 저 앵커가 잘생겼으니까 저 일을 시키나 보다. 저 여자 아나운서가 정말 예쁘게 말을 하니까 입모양이 이렇게 뽀뽀를 부르는 입술로 말을 잘 한다고 하니까 앉혀놓나 보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오요 우유 반모음을 표현하니까 그 분을 앉혀놓는 거죠.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방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음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늘리실 필요는 없지만 늘리는 것을 자기가 엄지발가락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속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속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방송을 브레이크 밟고 악셀 운전하듯이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이제 아나운서 도전! 나가실 때 아나운서 아카데미 등록증 하나씩 쓰고 가시기로.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숫자는 2, 4, 5가 장음이에요. 숫자를 많이 말하시겠다. 그렇죠? 네. 긋고 말할 때 2, 4, 5를 장음으로 쓰셨나요? 그쵸? 나도 모르게 그냥 하시는 거죠. 만약에 245조 4200억 이런 거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죠. 맨 첫 번째 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240.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누구죠? 궁예 역할 하셨던 분. 4달러. 예. 우리는 막 재밌다고 웃었지만 그분은 사람들이 왜 웃지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하 드라마 주인공 정도 하는 분들은 다 장음을 사용해서 연기를 하셨으니 4달러가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집에 가서 한번 오늘 자랑을 좀 해줘 보세요. 4달러가 원래 장음이라서 맞는 거래.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2, 4, 5. 이게 장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어디서 끊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했죠. 아까 주어 구간이랬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포즈였어요. 고속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자동차와 부딪히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가해자는 누굴까요? 중앙선을 넘어온 애가 잘못한 거죠. 자동차. 네. 고속버스는 사고가 나서 피해를 받은 거죠. 밑에 거는 고속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네, 얘가 넘어간 거예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를 읽은 아나운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심할서를 쓰겠죠. 그 이상이 되겠죠. 실제 사례입니다. 예, 난리 나죠. 그리고 포즈. 여기는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예, 한번 눈으로 한번 끊어서 읽어보실래요? 자, 우리 뒤에 저기 안경 쓰신 남자분 큰 목소리로 한번 끊어서 후배에게 한번 이야기를 전해준다 생각하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야 합니다. 발가락. 인생에 있어 20대는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에 어떻게 도전할 생각입니까? 여러분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20대는 그래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깨로 고개로 표시 안 내고 엄지발가락으로 해보니까 재밌지 않으세요? 저만 재밌나요? 저는 지금 막 엄지발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거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끊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호흡도 같이 끊어졌죠. 이 포즈 끊어읽기 다음에는 이어가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 20대는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분명히 중간에 끊긴 했는데 호흡은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것까지 이제 되면 아나운서 시험 도전. 네. 자, 그래서 끊어읽기가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읽어보실까요? 광명, 동시 흥분기점. 네. 이정표는 끊어쓰기를 안 해요. 아셨나요? 여러분도 알고 계셨어요? 끊어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실제 이정표예요. 되게 많아요. 이정표 한번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끊어쓰기가 안 되니까 이정표들은 다 이렇게 붙여서 써 있거든요. 또 하나가 있죠. 이거 좀 크게 보이시나요? 읽어보실래요? 네, 크게. 자랑스런 장동건 아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2013년으로 돼 있어요. 장동건 씨가 언제 아들을 낳아서 저렇게 애가 초등학교? 저 밑에 보면 전주 장동초등학교 플랜카드예요. 그럼 뭐예요? 장동건 아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였는데 끊어읽기와 끊어쓰기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장동건 씨,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중모음 다 아실 거예요. 네, 한국인들이 가장 안 되는 게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 세종대왕께서는 굳이 왜 만드셨을까요? 네. 자, 전화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전화, 네. 과학, 최고, 직화구이. 네, 지금 저 따라서 듣고 하나씩 하셨으니까 됐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할까요? 전화. 네. 가학 시간에 내가 그거 했잖아. 비거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안 쓰는 거지. 음안. 네. 그 다음 최고. 네. 그래도 알아듣는 게 더 신기해. 그렇지 않아요? 직학을 저는 이제 복화술도 할 수 있어요. 저희 딸한테 즉것이지 네가 오늘로 너랑 나랑 인연은 끊자.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한국어 발음 표기법에는 입모양을 오락가락, 오물딱, 조물딱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특히나 오 해볼까요? 오, 요, 우, 유.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장봉진님. 봉진이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크게 한 번만 해주세요. 일로 오세요. 가까이. 봉진이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마지막에 입술이 쭈글쭈글해졌어요. 입술을 계속 이렇게 어물딱저물딱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성형외과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좋은 근육 운동인 거예요. 그쵸? 우리가 팔 막 이두박근 막 삼두박근 막 근육 막 짱짱해지고 싶어. 막 요즘에 헬린이 막 운동하면서 막 뭐 사진도 올리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육은 운동할수록 당연히 더 좋아지고 잘 유지가 되고 더 건강해질 수 있죠. 만약에 입술을 만약에 안 움직이고 말도 안 하고 계속 표정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쭈글쭈글 처지고 입술은 흐리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하게 우리가 100세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유지할까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답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칸. 다 같이 프 해볼게요. 시작. 그쵸?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게요? 양수는 붙었다 떨어져라예요. 입술이 빨개져야 돼. 네, 침이 튈 정도로. 저는 그래서 가끔 아이들을 방송국에 견학을 갈 때 아나운서 앵커들이 침 튀기는 거를 보게 해줄 때가 있어요. 일부러 선배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견학 간 제자들한테 정말 있는 힘껏 뉴스 발음을 얼마나 그 데스크에 침이 튀기는지를 보여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거기까지는 안 하지만 정말 흥건하게 침이 젖는 분도 계시고 그 원고 예전에는 들고 들어갔었을 때 이렇게 젖어서 나오는 분도 계셨어요. 유난스러운 거죠, 그분은 사실. 근데 그만큼 되게 정확하게 하려고 팍팍팍 튀기는 거예요. 근데 이 무브프만 사용해서 해도 좋다? 왜? 네, 반갑습니다. 아까 성함이 장봉진. 세상 제일 어려운 이름이에요. 이응은 공명음. 목구멍이 확 열려야 돼요. 공. 계속 열려 있어야 돼. 윗니 소리 니은은 혀를 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맨 처음에 뭐였어요? 기억하시나요? 아름다운 대화법 그 밑에 뭐 써 있었어요? 안녕 하신가? 였죠. 네, 질문. 안녕하신가요? 했을 때 제가 다시 카메라를 돌려보면 나올 거예요. 혀를 낼름 했어요. 안녕하신가요? 네, 그리고 입술은 뭐하고. 네. 니은하고 요 발음만 정확하게 하셔도 이제 PT를 할 때나 계약을 하러 갔을 때 그 다음에 심각하게 협상 스피치가 될 때도 성공하실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예요. 니은 안녕하십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는 박기현을 넣을게요. 각자 자기 이름 넣어서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는 사람에게 시작.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자기 이름을 말하기 시작. 안녕하십니까? 박기현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박기현 안녕하세요. 박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진입니다. 이 정도를 했다면 네 안녕하십니까? 혀를 씹는 윗니 소리 이에다가 딱 갖다 붙여 놓는 순간 오늘 굉장히 컨디션 좋은가 봐요. 오늘 굉장히 살이 좀 빠져 보이는데 다이어트 했구나. 이 말을 친구한테 들으셔야 돼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오늘 여기 이제 특강 끝나고 가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안녕. 나의 친구야. 안녕. 정봉진님. 음가 하나가 바뀌는 순간 이 사람의 진로가 그쵸. 0.01% 0.01도가 바뀌는 순간 끝선이 달라지죠.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촛불 끄기. 사실은 제가 오늘 아까 입금된 다음에 소리는 이 소리입니다라고 했던 거 뭐 할게요? 서예를 해본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때 한 번씩은 먹 갈아서 서예 붙들고 이렇게 세워서 써본 경험이 다 있으시죠? 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걸 말해주셨어요. 숨을 참아! 글 쓰라고 해놓고 애한테 숨을 참으래. 이걸 다 쓸 때까지 언제 어떻게 숨을 참지? 막 이랬는데 숨 참고 버티는 거예요. 글을 잘 쓰는 서예가들은 무호흡으로 글을 쓰는 거죠. 수영 선수들 이쪽에서 저쪽 50m 막 그냥 자명으로 쭉 가죠. 무호흡으로. 아나운서들도 숨을 들이마시고 그 상태에서 숨을 한 번에 빼지 않고 참고 말하기의 달인들인 거예요.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한다? 촛불 끄는 순간 모든 잉여 공기까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이마시고 숨을 참고 콧구멍으로 공기 압을 조정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공기를 조금씩 내뱉는 거예요. 해볼까요?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다시 들이마시고 이번엔 10초 동안 벌써 다 빠졌어. 다시 네,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친구들하고 말할 때는 어떤 공기로 내가 쓰고 있었다? 폐에 남아있는 잔류 잉여 공기만 쓰고 우리가 평생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차죠. 이러고 말을 하면 섹시 방송이 되겠죠. 그래서 숨을 참고 자세를 펴고 여유 있게 공기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별 몇 개? 5개. 앞에 있는 사람과 호흡을, 양을 같이 맞춰서. 앞에 있는 분이 호흡이 유난히 짧아요. 나랑 계속 이 사람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되게 여유지게 공기를 밀어내면서 그러셨군요 라고 하면 그분의 마음속엔 뭐가 있을까요? 정봉진 얄미워. 저 진짜 목소리 좋다고 저렇게 하네. 쟤는 왜 이렇게 여유죠? 이 생각만 들게 되죠. 그럼 같이 숨을 쉬어주시는 거예요. 짧게 짧게. 자, 그 다음 공명음. 네, 오늘의 비법 중에 이거죠. 자, 다 같이 써있죠? 어깨 내려, 등 펴, 상체 밀어. 이게 끝이에요. 자, 어깨 내려. 어떻게 내려야 되게요? 돌려서 내려. 네, 어깨를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서 내려. 이게 견갑골이 펴지는 바른 자세. 등을 펴. 상체를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밀어. 이걸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면 활을 당겨서 쏘듯이 소리가 나가요. 그렇겠죠? 뒤로 밀면 당연히 소리가 밀려 나갈까요? 안 나가잖아요. 자, 목관 악기처럼 사용을 해라예요. 바순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아시죠? 클라리넷보다 더 긴 악기. 바순은 정말 요 공기가 들어가는 거는 요만한 관, 빨대같이 생긴 애한테 후 불어 넣어야 되고, 관은 되게 두꺼워요. 우리의 목이 그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내 목 길이가 짧으면 테너, 소프라노, 높은 음계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목 길이가 저는 긴데요. 저는 길어요. 그러면 중간 메조소프라노와 엘토 소리를 내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남자분들 다 다 중간음, 베이스, 내시면 되고요. 여자분들도 목이 길면 길수록 어떤 소리를 내야 된다? 김주아 앵커처럼 낮은 음으로 더 내려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이 가늘고 짧은 분들은 위에 음으로 예쁘게 말씀하시면 돼요. 곱고 가늘고 계집아이처럼. 자, 아산병원 유튜브에 이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 유키즈. 안대성 박사라고 원래 성악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자, 비강을 쓰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이구 죄송합니다. 자, 두 손가락을 한번 펴보세요. 네, 엄지, 검지 이렇게 엄지 여기 딱 되는 순간 우리 연지곤지 찍고 시집가요 이거 있잖아요. 그 연지곤지 점이에요. 거기가 뭐게요? 광대 근육의 포인트점. 여기 딱 되는 순간 여기에 연지곤지점을 딱 찍고 여기를 왜 살렸게요? 신부에게 예뻐 보이라고. 이유는 그거 하나겠죠. 왜 예뻐 보일까요? 웃는 근육은 얘가 올라갔을 때예요. 그래서 눈꼬리하고 입꼬리가 이렇게 당겨지고 광대 근육이 솟아오른 거기에다가 포인트까지 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웃는 얼굴로 신랑에게 예뻐 보이라고. 여기를 올려서 말하는 사람은 웃는 근육으로 말을 하니까 미친 게 아니라 계속 웃는 것처럼 보이고 웃는 근육의 상태로 말을 하니까 저 아나운서는 성격이 되게 좋아 보이고 성품이 굉장히 고울 것 같고 실제로는 성질이 더럽죠. 예민할 수밖에 없죠.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는 일을 평생 하는데, 그쵸? 그런데 근육을 써서 내가 탄력 있는 입모양과 모양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난 노력할 거야 하면 아나운서가 목표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100세에 지금 이 상태 그대로의 근육과 표정과 지금 이 나이대에서 멈춤 가능하십니다. 잔주름은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리지 못해요. 근데 큰 근육
웃는 근육.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앉아서 또 계속 실룩실룩 하시면 돼요. 아주 잘하셨어요. 지금 아주 티 안 나게 계속 연습을 앞에서 잘하고 계세요. 근육을 내가 얼만큼 당길 거야? 노력해야죠. 나 여기서 저기 1층까지 걸어갈 거야? 에스컬레이터 탈 거야? 엘리베이터 탈 거야? 결정하시잖아요. 그쵸? 내가 지금부터 근육을 당겨서 난 제2의 손예진이 될 거야. 나는 원래 현빈이었거든. 너희들이 몰랐지만 20년 뒤엔 내가 현빈보다 더 잘생길걸?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당장은 내가 그를 이길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20년 뒤에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봉진 씨 어때요? 안 될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솔직해서 네. 자 양희은처럼 말해라예요.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하죠. 코에 아까 말씀드렸죠. 코에 근육에 힘을 주세요. 이거를 힘 주고 광대 근육을 올리는 순간 소리는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요 완벽한 아나운싱과 아까 균형을 맞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밸런스가 깨지는 분이 계세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동네에 산 게 벌써 30년째예요. 낮에는 구청에서 여러분들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밤에는 통장으로서 이 동네와 크게는 이 나라에 봉사하면서 얻은 게 뭔 줄 아세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뭘까요? 언밸런싱. 예. 눈썹이 없었어요. 저 연기자분이. 서영화 씨라는 연기자분이 있더라고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영화의 한 꼭지인데 정말 없는 분들, 순박한 동네 주민들을 사기를 치는 장면이에요. 근데 눈썹이 없고 머리는 부시시해요. 그런데 목소리와 말투, 자세 완벽하죠. 아나운싱으로서는. 그런데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죠. 감독은 아마 그게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니까 눈썹을 그리지 않고 머리를 부시시게 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박자를 잘 타는 분이 공감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눈으로 계속 유지. 시선 처리는 당연히 이렇게. 어떤 눈을 가지고 싶으세요? 맨 마지막 밑에 지그시 내려가게끔. 그쵸? 눈두덩이에 힘은 주고 올려 붙이지 않고 가운데도 화살을 쏘듯이 하시면 안 돼요. 네, 지그시 내려앉듯이. 봉진 씨 아주 잘했어요. 눈을 아주 개슴츠레. 자, 입꼬리를 올린다. 예, 올리는 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광대 근육만 올리고 나에게는 잃어버렸던 보조개가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보조개에 힘을 주면서 말을 하는 순간 활짝 핀 얼굴 화안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스처. 손바닥이 보인다. 이건 뭐예요? 강아지들이 배를 까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나는 당신에게 무장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 이거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주하게 움직이지 말고 적절하게 몇 번을 사용하는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영상을 찍어서 보세요. 내가 손바닥을 주로 사용해서 넌지시 얘기하는지 아니면 주로 손등을 보여주면서 말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단호한 거절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이 살짝 보이게 살포시. 네. 그리고 요게 그거였어요. 키워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당연히 주제도 잘 찾고 어떤 거 하나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하면 딱 IT 분야의 성공자 이러고 딱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면 유리구두 누가 생각나세요? 신데렐라. 그쵸? 백설공주는? 여러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네, 빨간 사과도 말하는 분이 있고 뭐 일곱 난장이 떠올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걸 빨리 잡아서 맞아요. 맞장구를 치시면서 이야기를 끌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야기 보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거를 누가 이길 거예요. 그쵸? 아니면 어떻게 된다? 책을 통해서라든지 TV를 통해서라든지 영화 속 한 장면을 인용해서라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간접 경험치를 내보내셔야 돼요. 저에게는
6명의 어마어마한 언니들이 있고 말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 엄마가 계세요. 예, 이야기 보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저의 능력은 그거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스킬들은 연마했던 거고, 그리고 저의 비법은 이거였어요. 근데 여기 마리텔에서 한번 나오더라고요. 6개의 시놉시스로 이렇게 끊어서 저희는 주로 원고를 작성하는 거죠. 오프닝, 그 다음에 바디 내용을 이 사람하고 뭐로 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클로징, 정말 중요하죠. 네, 앞에서 했던 내용 반드시 반복해야 돼요. 자, 구성 작가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사여구가 많다고 하면 좋을까요? 아니죠. 과유불급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 예뻐요. 어우, 단아하시네요. 어머, 어쩜 저렇게 어여쁠까. 어머, 굉장히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 이게 툭툭툭툭 나올 수 있어야 방송할 때 가장 그 중에 쉬운 단어. 혹시 뭐 나랑 같이 계속 업무적으로 만나는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뭐 말할 때마다 되게 어려워. 뭔가 어려운 말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영어를 되게 많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분이 반복 단어를 쓰는지를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그거에 맞장구를 쳐주거나 아니면 그거와 비슷한 유사어, 유의어를 빨리 찾아내시면 돼요. 네,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흰말 오른쪽 궁뎅이, 바른쪽 방댕이. 같은 말이죠. 네, 흰말 오른쪽 엉덩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맞장구 치면서 여러분들이 유사어를 빨리 끄집어내 주시면 맞아요. 그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흰말 오른쪽 궁뎅이 방댕이만 외워가시면 어떡하죠? 잊어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물음표형 마침표. 되게 이상한 말이죠. 저는 참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좋으니까 끄덕여. 그건 거예요. 자, 따뜻하게 말한다.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따뜻해요. 이게 아닌 거죠.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저희 언니들은 정말 저를 사랑해요. 기독교인이어서 저에게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잘못될까 봐 걱정돼.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니? 이거를 21살 때 방송국에 가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와, 혼내는데 그동안 기현아 그동안 즐거웠다? 사랑했어? 이러는 거에서 우와! 저 앵커 언니가 나한테 막 저렇게 사랑한대. 그 다음날 회사를 딱 갔더니 왔구나. 그날로 잘린 거였어요, 원래 제가. 그걸 못 알아듣고, 보통, 야, 너 오늘 잘랐어. 너 그렇게 방송 이상하게 하니까 이제 나오지 마.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동안 수고했다. 사랑했어. 이런 말을 직장 내에서 자주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정확하게 전달해 드려야 돼요. 하지만, 전달할 때 이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끔 돌려서 말해주는 방법들도 많다는 걸 저는 21살 때 알았습니다. 자, 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네랑 마지막 네까지. 같이 해볼게요, 그냥. 네. 두 번째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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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내가 연기자가 아닌데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해야 되나요? 하셔야 돼요. 표현, 요즘엔 넵. 카톡에서 넵. 대답하는 거 어떤 이유인 거 다 아시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느낌표를 2개를 주고 네. 벌써 알겠죠? 하기 싫지만 어떻게든 해볼게요 라는 것을 면접관에게 혹은 처음 만난 어려운 상대지만 협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라는 게 뜸들이면서 네. 이 사람 정말 심사숙고해서 대답했구나. 전달되죠. 이렇게 해서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참 깐깐하시네요. 그러면 네, 제가 좀 꼼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마치시면 됩니다. 저 오늘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분들입니다. 저 대전 KBS에 있었을 때 같이 일했던 동료 선배님들이세요. 제 가운데 있는 분은 김희숙 아나운서고요. 저는 이제 스승의 날마다 저분에게 선물을 꽃다발과 식사를 대접하면서 카드를 써서 드립니다. 그걸 25년 만에 아셨대요.
제가 스승의 날이라서 드린다는 거를 말을 안 한 거예요.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는데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 선물이 중요한 사람, 봉사, 스킨십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된대요. 그 중에 저는 인정하는 말을 듣는 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이 선배님이 저에게 했던 그 말, 네 후배한테 갚으렴.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후배에게 정말 포용력을 가지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선배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현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띄워놓을게요. 네, 네. 참고 문헌.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 시간이 조금 오버될 정도로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후에 저도 밖에 나가면 바른 자세로 또 이렇게 광대뼈를 올리면서 예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월 100세 시대 아카데미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가을과 또 연휴가 기간이 또 길게 남아 있기 때문에 11월 첫 주에 저희가 아카데미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도 관심 굉장히 많으신 부동산 관련돼서 부동산 트렌드 2024로 저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